물이나 어떤 그 배관 같은 것이 있다. 그럼 그 안에다 금속을 얇게라도 주면은 되게 시원해지는데요. 뭐 순행식이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이렇게 물이다. 그러면 그 안에다 금속 덩어리를 넣어주거나 금속을 추가로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물을 시원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물을 약간 그것을 회전 방식으로 해서 시원하게 물을 돌려서 이렇게 약간 물을 돌려갖고 에너지를 뜨거운 에너지를 날리고 차갑게 만드는 그런 순행식 방식도 있습니다. 물이 지나가거나 보관되는 통 안에 겉에는 플라스틱이어도 소재가 틀린 안에는 금속을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금속 덩어리를 주거나 해서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뽕뽕뽕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이렇게 약간 홈을 좀 파가지고 역시 부딪힘으로써 이렇게 어떤 차가워지는 이런 기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홈을 통해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니면 뭐 화목난로나 이런 히터기 같은 데다가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열이나 냉기를 여기 열을 반사 복사할 수 있고요. 냉기도 반사 복사하거나 조명판 같은 데도 홈을 파서 냉기를 반사 복사하거나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방송국 그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한 홈을 파서 오목한 홈을 갖다 대중소로 크기를 틀리게 하시면 융합열이 일어난다 그랬죠. 융합빛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강한 발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뭐죠? 돋보기 같은 데도 돋보기 같은 게 어디로 갔나? 돋보기 같은 데도 홈을 파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빛을 증폭할 수 있는데 군사용으로 생각하면 밑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홈을 파가지고 이것을 많이 숫자를 많이 배치해놓으면 밑을 다 그렇죠. 그 증기 발전할 때 물을 데우거나 음식물을 데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뜨거운 것을 가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이것을 제가 이게 선풍기 뒤편에 이렇게 해서 그 금속 통로를 그 안에만 금속이어도 돼요. 겉에는 플라스틱 길쭉하게 내서 안에다가 금속 통로를 수십 군데나 수백 군데 지나가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스크류 방식으로 지나가면 더 좋아요. 그래서 지나가면 그 금속을 통과함으로써 공기나 물이 차가워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건 선풍기니까 공기를 차갑게 해주죠. 거기다가 그 냉매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 냉매를 결합시킬 수 있을까요? 그 냉매가 물이어도 되고요. 다른 것과 결합해서 냉매 플러스 금속 통로를 지나가면 바람이 시원해진다.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물을 갖다가 지나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양식장 같은데 물을 지나가게 하거나 차가운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금속 덩어리들을 작은 구조를 볼록볼록한 걸 넣어서 부딪혀 갖고 좀 더 차갑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금속 덩어리가 두터우면 아무래도 차가운 에너지를 좀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금속인데 안에 금속 통로가 수십 개나 수백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식으로 들어가면 더 좋고요. 스크류식으로 그것을 가열을 해요. 태양빛을 통해서 가열하거나 이런 거 이렇게 비춰가지고 가열하거나 아니면 전기로 가열하거나 화목난로 가열하거나 석유나 석탄 원자력으로 가열하거나 가스로 가열하거나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가열을 해가지고 전기력에 가열을 해서 그 안에 지나가면 이렇게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 금속 통로를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대량의 물을 따뜻한 물을 공급하거나 따뜻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을 냉각 방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차가운 바람을 공급할 수 있는 냉각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뭐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것을 적용해서 데이터 센터 같은데 기기에 차가운 금속 통로를 지나가기 위해서 금속 통로가 좀 길 수도 있잖아요. 차가운 이렇게 공기를 부여하거나 차가운 냉기를 공급하거나 가열을 하면 뜨거운 공기나 뜨거운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만 되는 건가? 아닙니다. 석유도 끓일 수 있습니다. 석유도 끓일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모든 형태의 액상을 끓일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거는 막히지만 않으면 끓일 수 있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데다가 금속 통로를 수십 개 통과해서 도심에 배치해 놓은 도심의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 주거나 또는 이런 것을 부직포 여기다 부직포망이라도 또는 금속망이라도 플라스틱망이라도 두면은
이거를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부직포를 거치면서 공기가 정화된다. 떴다 뺐다 할 수 있고 환풍기에도 설치할 수 있고 도심에 이만한 조그맣게 수십 만 개 정도 몇만 개 설치하면 도심의 공기가 부직포망 하나만으로도 깨끗해지. 부직포망은 그 순간순간 걸어 이렇게 싸니까 이렇게 그것을 그렇죠. 그래서 걷어내면 되죠. 미세먼지나 이런 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면 그냥 금속망을 촘촘히 해가지고 부식이 안 되게 해가지고 플라스틱 망도 괜찮아요. 싸게 이렇게 해서 먼지만 떨어내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KT 홈쇼핑에서 이거 고기 냄새 호두 이렇게 제거하는데 쓰시는 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쓰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것을 남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술을 판매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어떤 공기를 빨아들인다. 거기다 선풍기 팬 같은 팬 구조가 하나 있다. 그러면 거기를 통과하는 공기는 부직포망 하나만으로도 공기 정화기를 10,000원도 안 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또는 거기다 수십 개의 금속 통로를 지나면 그냥 갖고 다니는 휴대용 선풍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KT 홈쇼핑에서 이걸 하시던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속 이렇게 빨아들이면 이런 금속망, 금속 통로가 수십 군데 있고 냉매도 같이 결합하면 되죠. 작은 선풍기, 손 선풍기나 집안에 사무실용, 차용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작은 선풍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직포망 하나 만들면 공기까지도 정화시킬 수 있고요. 공기까지 정화시켜서 이런 수십 개의 통로가 필요 없다, 수백 개의 통로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건 없애면 그냥 공기를 빨아들인다. 그래서 부직포망을 통과한다. 공기 정화된다. 면도 제거된다. 편풍기 이거는 10,000원도 안 되게 만들 수 있을 때 도심에 한 몇만 개 설치해놓으면 면 같은 것도 저감하고 공기 질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부직포망 마음에 안 들면 금속망이나 플라스틱망을 해서 하거나 수질 정화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수질 정화할 때도 이것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금속망이나 이렇게 부식이 안 되게끔 해서 그것을 이렇게 딱 찌꺼기 걷어내고 금속망의 두께를 대중소로 해가지고 틀리게 해서 물을 촘촘히 적게 빨아들이고 크게 넓게 빨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레기를 제거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공기를 그걸 통해서 물을 갖다 거기서 빨아들이고 이제 내뱉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빨아들인 과정에서 찌꺼기들이 그쪽으로 흡수고 도심 하천이라든지 호수 이런 바닷속에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돌려지면 물을 빨아들이고 내뿜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찌꺼기들을 이렇게 걷어낼 수도 있다. 녹조, 그렇죠. 녹조도 걷어내거나 홍조도 걷어내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빨아들여서 거기만 딱 걷어내면 다 제거된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냉각 방식에서 냉각을 해야 될 때 컴퓨터 냉각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거기 있는 열을 빨아들여 외부로 신속히 두 군데나 세 군데에서 내뿜는다면 거기 뜨거운 열이 축적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데이터 센터에서도 쓸 수 있고 냉각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거기 있는 열을 신속히 빨아들여 외부로 내버려 버린다는 거죠. 열을 이동시켜 버린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순행식 방식에서도 물을 나오는 이렇게 통로관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한 가닥 들어갈 거 5가닥, 10가닥 숫자를 많이 해서 돌린다는 거죠. 그럼 훨씬 시원해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셔서 제 기술이고요. 컴퓨터 냉각 같은 데에서도 윗부분에 열이 차니까 모든 집안의 공기도 이렇게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키다리 선풍기를 해가지고 선풍기, 냉풍기, 에어컨 다 되고 그래서 상중하로 선풍기를 틀어서 동시에 열을 식히는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는 또도 상중이라도 괜찮다. 냉풍기도 되고 에어컨도 적어도 2군데 이상 3군데 나오는 에어컨 모듈을 쓸 수 있다. 언오프식으로 1개, 2개, 3개 클 수도 있고 이 선풍기를 쓰시거나 히터기도 그러면 반대로 히터 하나, 둘, 3개가 있다 그러면 상중하로 동시에 히터에서 따뜻하게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선풍기를 갖다가 이 모듈을 6개인데 1개만 틀을 수도 있고 2개만 쓰고
3개다 6개 틀 수 있고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럼 히터기도 10개짜리에서 언오프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히터기, 냉풍기, 에어컨, 선풍기 다 가능하다. 모듈식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기 모듈식의 냉장고도 있을 수 있다. 냉장고도 이렇게 각각 종류별로 넣어놓대. 냉장고는 냉동고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언오프식으로 몇 개만 가동할지 그것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여도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하고 싶은 사람이 냉장고는 크지만 냉동고는 크지만 부분적으로만 하고 싶다 그럴 때 각각 독립 냉각을 해주거나 이렇게 독립 냉장을 해줄 수 있다. 큰 냉장고를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가동하거나 전체적으로 가동하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 일단은 키다리 선풍기처럼 해가지고 이거를 키게 이거 하시면 이거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상중하를 동시에 차갑게 만들거나 선풍기로 또는 냉풍기, 에어컨 상중하를 동시에 히터기로 데운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모듈식으로 선풍기 팬이 프로펠러 팬이 4개, 10개 있다. 저는 히터기가 10개 있다. 한 개만 튼지, 2개, 10개 튼지 모듈식으로 언오프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총탄 구조인데요. 앞에 총탄이나 어뢰 또는 포탄의 구조를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여기 공기가 뚫고 나가는 힘이 세지고요. 제조할 때부터 유리석용 코팅에 쌀로 유리마크를 넣어서 제조,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주거나 기타 미끄러운 코팅을 줘서 공기를 뚫고 나가기 쉽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정거리가 늘어나거나 여기서 폭격도 유력도 세지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장약이나 폭약의 가루를 대중소로 넣어주고요. 서로 융합력이 열이 일어나서 폭발력이나 사정거리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수소, 산소 분말을 넣어주거나 캡슐을 넣어주거나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이나 액상, 증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폭약 유력을 2개나 3개를 섞으면 더 폭약 유력이 세져요. 중간에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이것을 추진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또는 볼록한 구조를 만들어서 추진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뒷부분에 약간 무겁게 해서 추진 구조. 두레텍이라는 데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시면 이게 문제가 있다. 저 풍산 같은 데서도 탄약 만든 데서 하나 같은 데서도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제 기술을 가지고 멋대로 이렇게 무단으로 국가기관에서 하여튼 어디든 쓰셔서는 안 되겠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들이 선물 몇 회가 광고내고 그로부터 페이스북에 YTN에 기술이 쏟아지고 방송국이 프로그램에도 제 식품 기술이 쏟아지고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특히 누가 그랬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명예훼손, 허위사실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참 제 기술이니까 제가 알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 정보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라시대 창문은 서울시에서도 하셨죠. 그래서 보석상 털리기. 그럼 프라시장 되지 않고 프라시는 잘 안 깨진다. 그랬더니 와이드는 곧바로 보더니 서울시는 유리창에다 유리창을 덧붙이는 거 하셨는데 프라시장 덧붙이는 거 하시지 않으시죠? 안 오셨죠? 프라시장 유리창 할 때는 안에 스키장에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써야 되는데 그거 쓰신 건 아니시죠? 프라시장을 얇게 여러 겹 들어가서 빛의 투과대로 좋게 홈을 파서 접합해서 안에 스키가 안 들어가게 하는 기술을 씁니다. 프라시장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유리창, 겉에는 프라시장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아크릴창, 프라시장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매트, 이게 좀 단열이 되죠. 겉 프라시장 바깥에 안에는 투명 필름일 수 있습니다. 프라시장에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내열 구조를 갖춰주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시장 내열 구조를 갖춰주니까요. 네, 그 다음에 프라시장 방탄 필름 이런 기술로 들어간다는 거죠. 또는 이거를 유리창이나 프라시장을 재단을 해오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딱 끼우는 방식으로 또는 피스 방식으로 해서 간단히 교체할 수 있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창이다 그러면 전동 장치를 쫙 누르면 유리창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 유리창이나 프라시장 들어가서 환기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옆으로 제껴지게 옆으로 이렇게 스르륵 들어가든지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쫙 내려 다시 올라가고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보통 자동차 같은 데는 이렇게 내리고 그러는데 집안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무실에 그런 것도 있어도 괜찮겠다.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것도 전기차가 다 죽잖아요. 그럼 그거를 피스 방식이든 뭐든 손으로 돌려서든 돌려서 인공적으로 이렇게 떼어내고 탈출할 수 있게 하시거나 보조 기판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창문용으로 이렇게 운전석이든 어디든 그래서 주 기판을 끊어버리고 신호를 이 보조 기판과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그저 공급을 해줌으로써 이것을 창문을 개폐하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보조 기판과 보조 배터리 개념은 로봇에도 쓸 수 있고 드론에도 쓸 수 있고 오작동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비상용으로 사용한다는 전투기나 각종 산업용 기계나 비상 기판, 비상 어떤 배터리 개념을 스마트폰도 데스크탑도 쓸 수 있고요. 어디에든 쓸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기판이나 모든 기판 구조에 전혀 뭐 천선 같은 이렇게 뭐든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뭡니까 절연 구조 이런 절연 테이프 아니더라도 절연 구조를 넣어주시면은 고색 미작 어떤 미세 전류로 인해서 오작동이 좀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판 구조에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이런 모든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납축전, 배터리 이런 건전지 모든 배터리 구조에 이런 절연 구조를 전기 테이프 방식으로도 괜찮아요. 근데 절연 주면은 방전이 잘 안 된다.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시지 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경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홈을 좀 파가지고 코 아프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 홈을 좀 파서 이 부분에 파주면 잘 안 미끄러져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기압으로 인해서 눌리지도 않고요. 공기 반발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낄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전 세계적인 특허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기로 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저도 옛날 안경 써서 증형 렌즈를 끼는데 아파요. 그래서 그 얼굴 모양도 망가지잖아요. 네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렌즈, 안경 같은 것도 피스 방식의 유리창,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재단해가지고 안에다가 이렇게 서로 쉽게 소비자도 교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에 렌즈를 색깔별로 해가지고 그때마다 볼 수 있을 텐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물안경이나 이런 데서도 돋보기식으로 이렇게 딱 확대경을 쓸 수 있는데요. 제가 CCTV나 모든 어떤 카메라 구조에서 망원경 모드와 그렇지 않은 모드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드론 같은 데도 저가의 카메라도 고가의 카메라처럼 작용할 수 있다. 망원경을 씌워주자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망원경 쓴 모드, 안 모드 이렇게 해서 멀리 보고 그렇지 않은 모드, 거리별로 볼 수 있고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망원경이 딱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저 방식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클릭을 하면 그 현미경 구조가 있어서 그걸 확대해줘서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하면 좋을 텐데요. 그러면 저가의 어떤 망원 카메라라도 확대해서 고가로서 적용하거나 좀 더 나은 장비를 온라인으로 보내서 온라인으로 그것을 사진을 분석해서 다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빛을 이쪽에서 보내가지고 CCTV 판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빛을 이렇게 보내서 추가로 밝은 영상을 넣는 것. 우리나라 레이저 빛을 해가지고 현미경 세계 최초로 해가지고 레이저 빛을 비춰서 그 영상을 갖다 획득하는 그 기술도 제 기술인데 말씀. 세계 최초란 기술에 제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것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것 같은데 YTN에 빛을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뭐 망원경, 현미경 뭐 상관없어요. 망원 카메라 빛을 그쪽으로 밤에 이렇게 자동차가 안 보일 때 빛을 상대방에게 비춰가지고 그 차대 부딪혀서 돌아오는 빛을 보는 거거든요. 낮에도 괜찮다라는 거죠. 빛을 보강해서 화면을 빛을 이제 보강하니까 저기 빛이 돌아오는 빛이 반사되어서 풍부하다는 거죠. 그래서 밝은 화면을 얻는다는 거죠. CCTV 카메라 같은데도 이렇게 사람이 오면은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되게 이런 건전지 방식이나 110, 220 연결하실 때 탁탁 해가지고 그쪽을 비춰가지고 그쪽을 찍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전파 방식으로 군부대에 좋겠죠. 드론 같은 데나 이런 데서도
이런 카메라, 일반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를 두 개를 딱 갖고 다니면서 야간에는 잘 안 보이니까 해서 전파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경보까지 기능을 주시고, 경보할 때 가로 세로 너비로 잡혀서 어디 지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기술에 열화상 카메라도 동일하게 경보 기능을 전파로서 주시면 제기술. 또는 박쥐 초음파처럼 해서 여기 열만을 가지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것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전파로 화면을 표시해서 같이 적용을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또는 적외선이든 다른 전파를 추가로 보내서 체어를 높여가지고 뚜렷이 영상을 보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또는 이런 데다가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다른 타향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적외선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어떤 음파 이런 걸 섞어가지고 군사적인 공격용으로 쓸 수 있구나. 또 홀트면은 안에 다 사람 눈, 코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전력만 높으면 이것도 이제 비행체나 지상 차량, 군부대 방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 렌즈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군데 있어서 이렇게 안 돌리고 각도별로 찍고 그 렌즈가 이렇게 작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 개 화면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 수 있고,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같은데도 앞뒤에 카메라가 있지만 동시에 끼는 곳은 없어요. 동시에 찍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블랙박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동시에 찍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360도로 동시에 앞뒤로 찍거나 360도로 동시에 찍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